네, 시사공감 두 번째 주제 진행하겠습니다. 좀 뭐 나누어서 진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해버려야지 뭐 잠깐 다른 일 보고 이러다가 이제 오늘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약속한 거라서 어쨌든 늦은 시간이지만 뭐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두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3개 정도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기사가 나온 걸로 봤을 때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거랑 재검표 연기 관련 굉장히 중차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앞부분 하나만 진행하고 지금 해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심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검표 연기 관련입니다. 8월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소송이죠. 뭐 피차 간에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인들도 그렇고 대법원의 천대판 재판관도 그렇고 선관위만 당단히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들 좀 얼떨떨한 상황에서 그 일정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부분이 꽤 많죠. 뭐 나왔다는 물증들도 너무 많고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전열 정비를 하고 8월 10일 청주 상당구죠. 윤갑군 후보가 나갔던 지역, 그 지역에 정정순 후보 쪽하고죠. 재검표 일정이 8월 10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10월 1일로 훅 미뤄졌습니다. 이유인 즉 핑계지요. 이유인 즉 코로나 사태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진짜 북한식 말로 하면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그죠? 코로나 사태와 재판정 진행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재검표 공간은 엄청 큰 공간이었는데 원래 예정된 공간이 사법연수원이잖아요. 이 재검표는 봉인된 장소에서 재검표를 해야지 이 투표함을 자꾸 옮기는 거는 보안 문제도 그렇고 이게 증거 보존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옮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진행하겠다.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 꽤 크잖아요. 거기에 뭐 코로나 사태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그죠? 뭐 거리두기 유지하고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공판기를 새로 잡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좀 웃기는 거죠. 코미디죠, 뭐 코미디. 자, 어쨌든 느닷없이 연장이 되었어요. 이게 그날따라 조금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소위 메이저 언론들, 뭐 모든 언론이 지금 현재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언론개혁법이라고 나오는 그것조차도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이 언론이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절에 그 유신독재, 그 살벌한 유신독재, 신군부의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어쨌든 뭐 백지지면을 내면서도 신문 자기 소리를 내던 이 신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신문 볼 맛이 안 나는데 그래도 또 안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시스템을 갖고 걸러서 봐야 되겠지만 그 많은 인력들이 움직여서 취재원을 발굴해서 전해주는 소식이니까 우리 개인이 그렇게 정보를 취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심스럽죠. 이 정보가 정말 진짜일까? 팩트일까? 여기에 뭐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조심해서 좀 새겨서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다가 좀 사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메이저 언론에서 이 재검표 관련 뭐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뭐 찔끔 그 대신에 이제 전체 논조를 봤을 때는 문제 없었다 하는 게 논조였죠. 뭐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인천 연수울에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그런 문제 제기
예, 상응하는 그런 결과는 없었다. 뭐 일부 무효표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 8월 4일자 동아일보를 보시면 동아일보가 그날따라 이 보도를 어째 한다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8월 4일자의 기사를 보게 되면 윤갑근 선거구 총선 재검표 10일 사법연수원서 진행,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었어요. 예.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가 10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 1부 주심이 김선수 대법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이게 8월 10일입니다. 8월 30일은 영등포 울입니다. 서울 영등포 울에 박용찬 후보였나요? 예, 김민석이, 예. 이제 그 지역구에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었죠. 8월 30일 재검표가 뒤로 훌쩍 미뤄졌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네요. 8월 30일이 먼저 미뤄졌네요. 예. 지금 기사가 아래 위로 제가 정도를 미처 못했습니다. 메모만 해두고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상 대법관이죠.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인 그 재검표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게 먼저 연기가 됐죠. 자, 그러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이 8월 4일자 이 동아일보 기사는 윤곽금 후보 그 기사였습니다. 8월 10일 날 그 청주 상당 기사였는데, 이게 나올 때 좀 조심스러웠어요.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는데 얘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날 연기가 하나 됐죠. 자, 그러고 그 바로 다음 날이죠. 이 또 김선수 대법관도 또 연기해버렸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제가 우선순위는 좀 선후 관계는 조금 이 지금 기사 제가 메모한 게 이 폰에서 메모를 해놓다 보니까 좀 마구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거 다 지금 찾아서 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그걸 좀 아끼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검표 관련 이 자료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연기됐다라는 거는, 재검표가 있다라는 거는 뉴스에 다루지 않다가 코로나 여파로 청주 상단 재검표가 연기됐다는 거는 KBS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예. KBS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그죠? 이게 8월 5일자입니다. 8월 4일 날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고요. 예. 이제 윤곽금 선거구는 제법 기사가 여러 군데 났었어요. 예. 8월 4일자 조선비즈에도 났었고 매일경제에도 났었고, 몇 군데에서 제법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운을 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보도를 가는 게 이게 순서상에 맞거든요. 덜컥 이런 일인 게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 모양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다가 언론사도 체면에 있지 바로 덜컥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있었는데, 뜸 들이자 뭐 그냥 밥솥이 넘어버리는 지금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양새로는. 자, 어쨌든 김선수는 김선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임명된 대법관들이죠. 김선수는 그래도 그 당시에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입니다. 계속 변호사로만 있다가 민변 설립자죠.
계속 변호사로 있다가 이 정권 들어서 대법관이 된 친구인데, 그래도 젊을 때는 좀 의협심이라도 있다라고 인정을 좀 하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이 기일을 다시 손대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미심쩍어요. 뭐 사람이 세월 따라 변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미심쩍어요. 자, 이 기일이 연기된 거 우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뭐 섣불리 어떤 언급을 하는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이제 한 군데 재검표를 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죠. 선거 무효 소송은 당선 무효 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선 무효 소송은 당락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단순 선거 부정 관련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등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어떤 불탈법 부정 행위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소위 말해서 뭐 당선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것이고,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선거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은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거고, 당선 무효 소송은 이게 위법성 문제라든지 책임성 문제라든지 단순 구성 요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참작을 하죠. 근데 선거 무효 소송은 일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효력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상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분히 막 실체적 진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법적 정의의 실현보다는 이게 법기술자들의 농간으로 조금 흐르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요. 현장에 있던 분들, 참관을 했던 분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일단은 선거인 명부 자체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투표 당일날 했던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자체를 뭐 삭제했다, 없다, 뭐 없애버렸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중대 범죄입니다. 선거 유무효를 떠나서 중대 범죄입니다. 지금 선거 무효 소송도 원래는 이 대법원에서 불탈법 하는 거예요. 180일 이내에 완결을 지어야죠. 그죠?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무려 430일, 470일 가까이 됐죠. 그렇게 지난 뒤에 지금 했는데 이걸 또 2달 미뤄요. 자, 이렇게 해서 내년 대선,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년 대선 때까지 오물오물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고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2달 미뤘는데 더 미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상당히 의심을 받을 건데, 그렇죠? 그러고 이게 만약에 2달을 미뤘다는 게 자기네들은 신의 한 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뭐 그동안에 또 뭐 이렇게 통가리를 할지 표를 다 그래가지고 뭐 눈가림을 할지 모르지만 눈가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일단 선거인 명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당신 투표했냐고, 예를 들면 여기 투표했다고 했는데 투표했냐고 확인했을 때 나 투표 안 했는데 왜 그 투표했다고 돼 있지? 라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뭐 몇 사람이라도 나와버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실을 은폐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재량권 행사를 넘어섭니다. 사법 재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소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거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대법관들이 이런 자세로 임하면 이게 위법 행동이다. 이거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이렇게 뭐 정치권 이야기는 식상해 하는데요. 이게 정치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진짜 하루하루 얼마나 분노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 문제인가요? 국회, 21대 국회가 좀 더 따갑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증거들이 쏟아져요. 이전에는 다소 심정적이었습니다. 그죠? 증거물이 없으니까.
근데 6.28 재검표 이후로는 이제는 이게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21대 국회는 조금 이렇게 많이 나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통째로 다 이게 총선 자체가 무효이고, 국회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 무슨 뭐 180석 이런 거, 그렇게 쪽집게 예측이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요. 유시민이 그랬죠. 그 다음에 양정철이, 이근영이 이런 친구들 다 입에서 180석 쪽집게처럼 예언하잖아요. 역대의 어떤 여론조사기관도 20석 정도, 20석 정도 편차를 두고 그렇게 예측을 했죠. 출구조사까지 해도. 그렇게 신내리듯이, 신내림 사무관처럼, 탈원전 때,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조국 사태부터 해서 그만큼 들끓던 민심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방역 그거 하나 조금 좀 잘하는 처럼 이렇게 눈속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쏠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거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요. 일선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쪽은 참관인이나 각별하게 꼼꼼히 저번 인천 연수구 경험을 교훈 삼아서 잘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진짜 아름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떤 선택한 정부, 우리가 선택한 방향대로 이 세상에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우리 이야기는 전부 왜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묻혀져 버린다 그러더라. 이 우리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필요하면 행동에 나서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조금 보셨나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현재적 물증만 하더라도 결론은 이미 정말 양심이 있는, 그게 대단한 어떤 이게 법관의 양심이라는 건 직업적 양심이잖아요. 그죠? 각자의 주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신적 양심, 대단한 어떤 형이사학적 그런 어떤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직업인, 내가 판사라는 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 그거 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 보면, 아무리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분명한데, 그렇죠? 심증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유심증주의잖아요. 그 대신에 증거재판주의잖아요. 또 증거가 따라야죠. 자, 물증이 있는데 심증이 아무리 그렇게 기운다 한들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정말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말 이상한 그런 어떤 사법부가 아니라면 이 판결을 이거는 할 수 없죠. 배춧잎 여러분 보셨나요? 인쇄하다 보면 앞서 인쇄한 거 뒤 인쇄한 게 겹쳐져 가지고 잉크가 번지는 그런 투표지가 나오다. 이건 결정적인 거죠. 인쇄한 거죠. 인쇄한 거죠. 사전 투표지는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해보지만 화장지 롤 같은 데서 이렇게 뽑아서 해주잖아요. 한 장씩, 그죠? 그게 붙어서 나오고, 예. 그리고 좌우 여백도 안 맞고 이런 건 좀 다소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 장이 붙어서 나오고, 한 번도 이렇게 손대지 않은 것 같이 빳빳하게 인쇄되어 신권 화폐처럼 묶어 있는 묶음다발이 있고, 이런 거는 이건 명백하게 인쇄고, 가르치기 한 거죠. 표가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관리관 도장도, 이게 중국 도장인지, 한국 도장인지 모르는, 그렇죠?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렇게 호명을 합디다만,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결정적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지. 이게 수백 장이 돼야 되고, 전부 다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4.15 총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일적, 완결적 개념성을 갖고 있잖아요. 상징성이잖아요. 4.15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4.15 총선이 예를 들면 연수 을구에서의 문제만 있고 다른 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연수 을구 선거는 4.15 총선이 아니냐요? 4.15 총선이죠. 그죠? 아주 속된 말로 찔긴 똥도 똥은 똥이고 된 똥도 똥은 똥이잖아요. 그죠?
이미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구도 선거구의 투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선거구의 투표로 상징되는 4.15 총선 자체는 전부 부정선거예요. 이걸 전체로 무효로 할 만큼의 부정이 있는가를 보고 뭐 이렇게 좀 글쎄요.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그죠? 어폐가 있는데 일단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대법원이 나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만약에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인천 연수 울구 이후에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지금 증거 보존 신청도 들어갔잖아요. 너무 명확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대법원 또 이 사법부도 당황하는 것 같아요. 선관위 말을 들어주자니 최대한 들어주고 뭐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해도 이거 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출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4일자 청주 상당구 재검표 기사부터 해서 여러 신문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전과는 양상이 달라졌다고요. 양상이요. 물론 그 밑에 문 밑에 6.28 재검표 이후에 이런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뭐 나름대로 아름아름으로 조금 이렇게 그 언론 종사자들에게도 조금 설득이 되고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그 사이에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름대로 물 밑에서는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뭐 심지어는 저조차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전에는 뭐 자체 내에 소위 오프라인 행사 때 이럴 때만 간간히 이야기했죠. 4.15 총선은 그 부정선거야. 당신들이 나를 3, 40년을 나를 봐왔다시피 내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거는 명확한 부정선거야. 이전에는 부정선거라는 설이 많으니까 지켜보자 그랬다고. 6.18 재검표 이후에는 제가 단정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인 명부, 이미지 파일, 투표지 전부 대조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거기에 다 연락처하고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주소지 다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선관위나 사법부 차원에서는 안 할 거예요. 우리 민간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야, 너 이름 있던데 너 정말 투표했냐?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 자료들을 다 따로 스크럽을 해서 모아두고 있으니까요. 차츰차츰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검표 관련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인 이미 계략적인 워낙 이제 방송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제 좀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즘 뭐 코로나 사태 이러다 보니까 또 예전 같이 제가 왕성하게 바깥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소 좀 이렇게 접촉면도 많이 좁아졌는데요. 다시 이렇게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금 마련해 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주변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단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워낙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안 하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요즘 접촉면이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한정적입니다. 아주 뭐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도 아름아름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들이 야 이런 일이 있더라. 다른 건 뭐 다 젖혀두더라도 간첩 잡고 저런 거는 뭐 국정원이나 저어서 한다고 보고 이 부정선거 이거는 우리의 주권 행사에 관계되는 거다.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뭐 정치권이나 기타 등등에 맡겨두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잡지 않으면 이건 누구도 바로잡지 못한다. 물론 뭐 세부적인 절차상에서는 전문 법조인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공유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엉성합니다, 그죠?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오늘 나눠서 한다 그래놓고 하나만 달랑하고 바깥에 뭐 급한 일이 있다 바쁘다 그러고 뭐 하루 종일 다니다 이렇게 늦게 이렇게 또 겨우 뭐 면피라 그러니까 체면 7회 4로 하는 거 생각하시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내 지르는 제목에 비해서, 주제에 비해서는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126개 선거구에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처음에 주선했던 게 한 135군데 정도가 되는데, 일부 좀 이렇게 이탈도 있고, 또 다시 이제 좀 추스리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증거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나 투표 화면 봉인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재검표를 좀 요청을 하든지,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이놈들이 봐요. 원고 측에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받아주면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180일 내로 해야 되는 걸 지금 500일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이것조차 우리 사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저번에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 화환 보내고 우리 응원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법부 면허 서초동에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든 전국적으로 굳이 대법원에서 이 선고소송은 단심으로 하지만 각 지방법원에 가서라도 사법부를 각성시키는, 너들 판사 똑바로 해라, 재판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단죄될 수도 있다.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에 좀 이렇게 촉구를 해라 라고 그렇게라도 경각심을 주는 1인 시위 릴레이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야기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내일은 저는 여러분 늘 보셔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내일 하루는 자연과 함께 건강관리 겸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 넘어 이제 훌쩍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몸도 좀 관리도 하면서 약간씩 여유도 좀 갖고 해야 됩니다. 그죠? 전에처럼 하루 20시간 이상 숨 돌릴 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일하고 하든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이제 나이에 맞게 페이스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중에도 짬이 되거나 긴급한 어떤 이왕기사 이제 이렇게 전을 피웠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